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저희에게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블렌더라는 3D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반도와 태극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이 블렌더 프로그램 완전히 100%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이미지는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제가 미리 만든 이미지인데요. 오늘은 총 7가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한반도랑 태극기 이미지를 서칭을 해서 다운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이미지를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 첫 번째로 이 한반도를 먼저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조명을 세팅하고, 다섯 번째로 카메라를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카메라 구성이 잡히면 오른쪽 밑에다가 여섯 번째로 태극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여기 폰트를 세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하는 요런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한반도랑 태극기 이미지부터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네이버에서 한반도 일러스트를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한반도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도가 있는 이미지를 다운을 받을게요. 이 이미지 말고 제가 미리 받아 놓은 이미지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한반도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태극기를 검색을 해서 저는 지식백과에 있는 이 태극기를 다운받았어요. 이 이미지를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자 블렌더로 돌아가서, 자 블렌더 첫 번째 화면에는 요 큐브랑 카메라랑 조명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걸 다 지워놓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먼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폴더로 가서 이 폴더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놓으면 이미지가 들어갔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도 여기다 넣어놓겠습니다. 폴더는 닫아주고, 그 다음 우리가 ESC 키 밑에 이 물결 무늬를 누르면 이렇게 뷰 파이 창이 떠요. 그래서 탑뷰로 가시고, 그 다음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지금 이 이미지가 삐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평평하게 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누르고 Alt R을 누르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초기화가 됩니다. 이 초기화가 된다는 말은, 자 N키를 눌렀을 때 여기 사이드바를 열어보시면 이 물체를 선택할 때마다 로케이션과 로테이션이 각각 있습니다. 이 로케이션은 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고, 로테이션은 회전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이 초기화가 되면은, 자 000이 되면은 이 좌표 중간으로 가겠죠. 그 다음 로테이션이 지금 막 틀어져 있는데 요게 다 0으로 바뀌면은 요렇게 똑바른 아주 정 위쪽을 바라보는 요렇게 이미지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왔을 때는 로케이션과 로테이션이 틀어져 있는데, 요거를 선택해서 쭉 드래그를 하고 0으로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 드렸던 Alt R을 눌러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Alt G를 누르면 되고, 로테이션은 Alt R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세팅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밑바탕에다가 이미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모델링을 쌓아서 올릴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 건데요. 그러려면은 이 이미지 위에다가 우리는 물체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탑뷰에서 자 Shift A를 누르면은 물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레인을 하나 만드시고, 그러면은 자 옆에서 한번 볼게요. 이 플레인이 현재 이 이미지 위쪽에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 플레인이 이미지를 가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미지가 밑에 있지만 흐릿하게 위에서 같이 보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세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이 이미지 탭이 있습니다. 요거를 들어가시고, 현재는 이 뎁스가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폴트는 이 물체 아래에 이미지가 있으면 당연히 가려지고, 그리고 물체 위로 가면은 당연히 이 이미지가 물체를 가리겠죠. 그래서 요런 상태가 디폴트예요. 현실이랑 똑같다는 의미고, 근데 요거를 프론트로 하게 되면은 이 물체가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체의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프론트로 세팅하고 여기서 오퍼시티를 주면 돼요. 요거는 투명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일 경우에는 100%고 0.5를 하게 되면은 50% 투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물체 밑에 있지만 앞에 보이게 되고, 그리고 투명하게 50%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모형을 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반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플레인을 설치를 했을 거예요. 자, 플레인을 가지고 이제 한반도를 만들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저 물체, 이 네모를 클릭하고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요. 그 다음 이렇게 점 4개가 있죠. 그래서 이 점을 G키를 눌러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 점 2개를 선택하고, 자,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왼쪽에 이 툴바를 보시면은, 자, T를 누르면 이렇게 툴바가 나와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라는 요 툴바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당길 때마다 쭉쭉쭉쭉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걸 돌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툴바를 사용하는 것보다 단축키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셀렉트로 바꾸시고 점 2개를 선택하고 단축키 2를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돌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출을 하고 점을 눌러서 G키로 이동하고 다시 돌출시키고 점을 이동하고, 아니면은 돌출시키고 S를 눌러서 사이즈를 바꾸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2키 사이즈 G키, 2키 사이즈 G키, 요렇게도 바꿀 수 있지만 사실 요거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자, 요렇게 네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거를 점 4개를 하나로 머지를 시킬 거예요. 자, 메쉬에서 점 4개를 선택하고 메쉬에서 아래쪽에 보면 머지가 있죠. 단축키는 M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S엔터를 누르면 점 4개가 딱 중간으로 합쳐질 겁니다. 눌러보면 합쳐졌죠. 그래서 점 하나가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이 점 하나를 여기다가 맞춰주고, 그 다음 아주 쉽게 단축키 2를 누르면 아까 돌출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점이 돌출이 됩니다. 2키 눌러서 위치 잡고 2키, 2키로 쭉쭉쭉쭉 점을 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2키 말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 이 마우스 포인트로 점이 딱딱딱 바로바로 돌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대로 따면 되는 거죠. 쭉쭉쭉쭉 한반도 모양을 따줍니다. 자, 아마 편집할 때는 요거를 빠른 화면으로 할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기를, 자, 남해 부분을 디테일하게 한번 따보겠습니다. 남해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사는 동네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 않고 러프하게 따셔도 돼요. 큼지막하게. 자, 여기까지 땄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 두 점을 이어야겠죠. 그래서 두 점을 선택하고 단축키 F를 누르면 fill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끊어져 있던 게 연결이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한반도를 쭉 점으로 땄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독도가 빠졌어요. 자, 여기 독도를 따는 방법은 점 하나를 선택하고 우클릭을 해보면은 듀플리케이트가 있을 거예요. Nope. 듀플리케이트가 여기는 없네요. 자, Shift D를 누르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을 누르고 Shift D를 누르면 복사가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에서 하나를 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가지고 쭉 다시 이 울릉도랑 독도를 만들면 되겠죠. 2키 2키 아니면은 컨트롤로 이렇게 돌출을 하고 마무리는 F로 이어주고, 그 다음 Shift D로 독도로 와서
독도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F. 자, 이렇게 하면 독도까지 했고, 그 다음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섭섭하겠죠, 안 하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항부터 시작해서 서귀포를 지나서 동해를 지나서 연결해주고 여기 있는 섬까지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다 만들었어요. 다음 에딧 모드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이시죠? 완전하게 한반도 모양을 다 땄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Shift D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만든 선을 누르고 Shift D를 눌러서 왼쪽에다가 하나 더 복사를 해 놓을게요. 자, 요거는 오리지널로 냅두고, 그 다음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가 있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면을 채우고 울퉁불퉁하게 올릴 거예요. 로우 폴리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자, 복사해둔 이 메쉬로 가서, 자, 물체를 클릭하고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가시고, 그 다음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F를 누르면은 이 면들이 다 차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이렇게 컬러풀하게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필로 면을 다 채우게 되면은, 자, 독도도 잘 찾고 여기 제주도도 잘 찾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로우 폴리를 나눠야 되는데요. 요걸 나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컨트롤 A를 누르고 여기 페이스에서 트라이앵귤레이트 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으로 페이스를 나눈다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자, 삼각형으로 다 나눠졌죠. 여기도 보시면 잘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랜덤으로 점을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돌출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모양이 튀어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랜덤하게 한다는 거는 내가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은 선택을 다 해제한 상태에서 셀렉트에서 셀렉트 랜덤이 있어요. 자, 말만 봐도 랜덤이 들어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이 모든 점 중에 몇 %만큼 랜덤하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를 수정하고 싶으면 왼쪽 아래에 여기 팝업 창을 띄워주시고, 레이시오가 비율인데 현재 50%가 세팅이 되어 있죠. 이 비율을 낮추면은 자, 18%, 자, 0.1을 하게 되면은 20%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를 세팅을 하고, 자, 랜덤하게 50%가 잡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비스듬하게 화면을 눕혀주고, 그 다음 G키로 돌출을 시킬 겁니다. 근데 그냥 돌출시키면 삐딱하니까 Z를 눌러서 다시 Z를 누르면 수직 방향으로 돌출을 하죠.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만 돌출을 시킬 겁니다. 자, GZ 살짝 이렇게 돌출을 해요. 그 다음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이미지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에딧 모드에서 A키로 전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 E키로 아래쪽으로 돌출을 시킵니다.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평면을 깔아줄 거예요. 좀 옆으로 더 이동해주고, 그 다음 요 뒤에다가 평면을 깔아주면 되겠죠. 요 배경을 만드는 겁니다. Shift 우클릭을 하면은 3D 커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물체를 만들게 되면 이 3D 커서에서 물체가 생성이 돼요. 자, 여기다가 3D 커서를 놓고 Shift A를 누르고 플레인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G키로 이동하고 사이즈 S키로 이렇게 배경을 깔아주는 거죠. 크게 그냥 깔아줄게요. 자, 사선으로 봤을 때 요거를 GZ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튀어나오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건 나중에 세팅을 다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 두고, 그 다음 우리가 하기로 했던 4번 조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일반적으로는 자, Shift A에서 라이트 요 조명을 설치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조명을 세팅을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요 조명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길 텐데, 근데 오늘은 요 조명을 안 쓰고 태양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태양을 쓰는 이유는 광복절에서 광자가 빛광자더라고요.
그래서 빛광자 되찾을 보기니까 그래서 오늘은 스카이 텍스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우리는 스카이 텍스처라는 거는 환경을 세팅을 하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조명을 넣는 거니까 오른쪽에 탭을 보시면 이 월드 모양, 이 월드 프로퍼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환경을 세팅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노란색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 탭들이 나오고 여기서 스카이 텍스처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름만 봐도 스카이죠. 요거를 누르면 주변에 태양이 깔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스카이 텍스처는 EB 엔진이 아니라 사이클 엔진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자, 이 엔진이 무슨 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최종적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이렇게 2D로 출력을 할 텐데 그때 찍는 카메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블렌더에서는 그런 카메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라고 했죠. 그래서 렌더 프로퍼티 요 카메라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렌더 엔진이 있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한 블렌더의 카메라 세팅이에요. 이걸 눌러보시면 EB랑 워크벤치 그 다음 사이클이 있어요. 이 워크벤치는 그냥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요 회색으로 보이죠. 요 렌더 뷰가 워크벤치인 거고 실제로 출력을 할 때는 EB랑 사이클 두 가지 카메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B가 세팅이 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월드 탭에서 스카이를 쓸 때는 사이클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카메라 탭에서 사이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카이 텍스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카이 텍스처에서도 몇 가지 세팅을 해줘야겠죠. 자, 스카이 텍스처는 크게는 세 가지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스카이 텍스처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두 번째에 인텐시티가 있고 이 인텐시티는 태양의 세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인텐시티가 0이면 당연히 태양빛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인텐시티가 5가 되면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팅은 1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재밌는 게 이 엘리베이션입니다. 이 엘리베이션이라는 말은 태양의 고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바닥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12시 방향을 90도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0도가 되겠죠. 그리고 45도는 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5도니까 요 정도 고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45로 하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선 로테이션이 있어요. 자, 로테이션은 현재 0으로 로테이션이 되어 있죠. 0으로 로테이션이 되어 있어서 태양이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이 동해면은 해가 이쪽에서 떠서 이렇게 그림자가 질 거예요. 아침에는 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지겠죠. 그래서 현재 0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를 여기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자, 요거를 쭉 끌어와 볼게요. 그럼 그림자가 쭉쭉쭉쭉 돌아가죠. 그래서 요게 45 정도가 되면은 요렇게 내려질 거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약간 비스듬하게 요렇게가 맞나요? 요렇게가 맞나? 해가 이쪽에서 요렇게 바라보는 걸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테이션을 한 70 정도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 이 엘리베이션을 0으로 하면은 새벽이에요. 자, 여기 아마 요렇게 보면은 해가 뜨는 게 보이죠.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게 보이고 근데 일단은 한 15도로 이렇게 그림자를 지게 하고 그 다음 인텐시티가 너무 밝으니까 0.2 요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독도에도 그림자가 잘 지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가 남았죠? 요거를 색칠을 해야 합니다. 자, 색칠하는 방법은 물체를 클릭하고 그 다음 매테리얼 탭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U를 눌러서 매테리얼을 생성을 해주고 자,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KOREA 한국이라고 쓰고 그 다음 컬러를 설정하는 거는 여기 베이스 컬러를 선택해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예시랑 똑같이 이렇게 초록색 낙엽 색깔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바다를 클릭하고, 자, 배경에 깔아놓은 요 판은 바다가 되겠죠. 자, 바다를 클릭하고 New를 누르고, 그 다음 얘는 C라고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물 색깔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자, 요 색깔이 너무 밝다 싶으면 요거를 진하게 낮추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한반도도 만들었고, 그 다음 조명도 넣었고, 아까 우리가 처음 말했던 순서에서 4번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A를 눌러서 카메라를 세팅을 해주고, 그러면 카메라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카메라는 요렇게 바닥을 쳐박고, 바닥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왜 두 개지? 자, 카메라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뷰 파이 창을 띄웠죠. ESC 키 밑에 있는 물결 무늬를 누르면 이렇게 뷰 파이 창이 뜨는데, 여기 왼쪽에 뷰 카메라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은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간단한 방법은 오른쪽 키보드에 넘버 패드가 있죠. 숫자 패드. 여기서 0번을 눌러도 카메라 뷰로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카메라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 화면이 바로 뜨죠. 그 다음 카메라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 휠을 이동하면 되는데, 자, 지금 보이시죠? 휠을 클릭해서 이동하면은 카메라 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고정을 시키는 방법은 N키를 눌러서 사이드바를 띄우고, 여기 보시면 뷰에서 세 번째 뷰에서 카메라 투 뷰가 있죠. 여기 락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잠그게 되면은 우리가 휠키를 누르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요. 마우스 휠을 올리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고, 당기면 축소가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 뷰가 너무 작게 보이니까 요거를 크게 세팅을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다시 락을 풀어줘요. 그 다음 마우스 휠을 올리면은 요 카메라 화면이 화면에 가득 차게 돼요. 자, 적당히 차게 되면은 요거를 다시 잠근 다음에 카메라 뷰를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그 다음 카메라를 이동하는 방법은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Shift를 안 누르면은 회전을 하고, Shift를 누르면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정사각형으로 카메라 세팅을 할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이렇게 3대4 비율로 세팅이 되어 있죠. 요거를 정사각형으로 하는 방법은, 자, 카메라는 찍은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찍는 거 세팅, 출력하는 세팅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찍는 거에 대한 세팅은 카메라 렌더 프로퍼티로 들어가시면 되고, 출력하는 거는 프린터 모양, 요 출력, 이 프린터기 아웃풋 프로퍼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 모양에서는 어떤 카메라로 세팅을 할 거냐,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 아웃풋에서는 자, 해상도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레졸루션 XY가 현재 X축이 더 기니까 이렇게 가로가 긴 거예요. 우리는 정사각형으로 할 거니까 요 X를 Y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80으로 세팅을 하면 정사각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뷰가 화면 밖으로 나가니까 작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N키를 눌러서 락을 풀어주고 다시 화면 안에 들어오게 하고 락을 잠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 요것처럼 카메라가 완전히 위에서 딱 바라보게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적으로 그냥 0번을 클릭을 해줄 거예요.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카메라가 어디 갔죠? 카메라가 꽤 멀리서 보고 있네요. 자, 카메라를 선택을 해요. 요걸 눌러도 되고, 오른쪽에 카메라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자, 카메라 설정을 바꾸는 거는 여기 오브젝트 프로퍼티가 있어요. 카메라의 성격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메라의 위치, 회전 값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카메라의 이 로테이션이 틀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카메라 뷰로 들어가서 이 로테이션을 한번 흔들어 볼게요. X축으로 흔들면 이렇게 회전을 할 거고, Z축으로 흔들면 이런 식으로 비틀어질 거예요. 즉, 이 Z가 0, Y가 0, X가 0이면은 바로 위에서 딱 바라보는, 완전히 평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 뷰로 보시면, 자, 제가 만든 이미지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로테이션을 0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휠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잖아요, 확대가. 근데 이걸 스무스하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클릭한 채로 마우스를 위로 올려보시면 스무스하게 드래그가 가능하다.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이동하면은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태극기를 넣을 거니까 이 한반도를 왼쪽에다가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꿀팁을 드리면, 이 바깥에는 굳이 렌더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지금, 자, 이 회색으로 작업할 때는 컴퓨터가 별로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이 렌더 뷰로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컴퓨터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팬이 많이 돌아갈 텐데, 이 굳이 바깥에까지 렌더링을 하면은 우리 컴퓨터가 너무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여기 출력 프로퍼티로 들어가시고 렌더 리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렌더하는 리전 바깥에는 계산을 안 하겠다,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력이 아니라 이번에는 렌더 프로퍼티로 가시고, 우리가 카메라를 사이클로 했었는데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CPU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산을 할 때 CPU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에는 CPU와 GPU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그런 그래픽 카드가 있죠. 뭐 GTX, RTX 이런 거를 쓰려면은 이 그래픽 카드 GPU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컴퓨터가 빠르게 요거 찌글찌글한 거를 빠르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GPU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꿀팁은 여기 디노이징도 알려드릴게요. 자, 디노이징이 무슨 말이냐면, 자, 찌글찌글한 게 보이시죠? 요 찌글찌글함을 이렇게 부드럽게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디노이징이 바로 그런 기능인데요. 요거를 세팅할 때는 여기 렌더 뷰를 매테리얼 프리뷰로 풀고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요 상태에서 이거를 클릭하면 컴퓨터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매테리얼 프리뷰로 바꿔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자, 파일에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꺼져도 이제 상관이 없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디노이징, 노이즈 찌글찌글한 거를 없애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렌더랑 뷰포트 두 가지 세팅이 있죠. 뷰포트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요 화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보고 있는 화면에서 디노이징을 할 거면 여기 클릭.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력을 요런 식으로 이미지로 꺼낼 거잖아요. 그때 디노이징을 하고 싶으면 렌더 클릭. 따라서 둘 다 하고 싶으면 둘 다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이 이 크게는 옵틱스랑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 두 가지 중에 세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RTX 계열의 높은 그래픽 카드면은 옵틱스를 선택하셔도 되고, 근데 저처럼 GTX면은 일반적으로는 오픈 이미지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렌더에서도 오픈 이미지로 세팅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다르게, 자, 요번에 렌더 뷰를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면, 자, 찌글찌글함이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나오죠.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가고 있어요. 자, 컨트롤 S로 한 번 더 저장해주고, 자, 이제 카메라 세팅도 다 끝났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해상도를 1:1로 바꿨고, 바깥에 계산을 안 하는 렌더 리즌까지 세팅을 했고, 그 다음 출력 프로퍼티에서 사이클로 바꾸고 GPU로 세팅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이 디노이징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카메라 설정 끝. 자, 이제 여기다가 태극기를 세팅할 거예요.
태극기를 세팅하려면 요거를 나가줘야겠죠. 자, 카메라 뷰에서 나가고, 자, 아까 우리가 요거를 했던 거랑 동일해요. 자, 태극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요. 여기 이미지를 클릭하고, 여기 이미지 탭에서 이 디폴트를 프론트로 바꾸고, 오퍼시티를 0.5로 세팅을 했었죠. 그 다음 요 위에다가 요번에는 네모가 아니라 원을 만들 거예요. Shift A를 누르고 메쉬에서 플레인이 아니라 요번에는 서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서클이 여기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자, G키로 이동할 수가 있고 S키로 스케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고, 그 다음 현재는 오브젝트 모드인데 요거를 에딧 모드로 들어갈게요. 에딧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점선면이 나오죠. 그래서 1번 키보드에서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점이 보이는 모드, 2번을 누르면 선 선택 모드로 바뀌고 애들이 선만 보입니다. 자, 선분이 보이죠. 자, 점일 때 보이시죠? 그 다음 선일 때, 그 다음 이 3번은 면일 때인데 현재 면이 채워 있지 않아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1번 점 선택 모드로 세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점이 보이는 상태에서, 자, 반드시 이 에딧 모드에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점을 쭉 보이는 상태에서 모두 선택하시고 Shift D를 누르면 복사가 돼요. 자, 복사가 됐죠? 그 다음 S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여주고 여기 태극 무늬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Shift D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해주고, 그 다음 필요 없는 요 점을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원이 여기서 만나도록 세팅하도록 할게요. 쭉 선택하고, 아까 우리가 머지를 해봤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네모를 점으로 합칠 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지에서 S엔터를 누르면 이 네 개가 한 점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여기까지 쭉 지우면 돼요. 하나씩 선택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꿀팁,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면 최단 거리가 쭉 연속해서 세팅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쭉 선택됐죠. 그래서 쭉쭉 여기까지 선택하고, 그 다음 딜리트를 눌러도 되고 X키를 누르면 딜리트 창이 뜹니다. 그 다음 이 버텍스가 점이라는 뜻이에요. 점, 선, 면입니다. 그래서 버텍스를 클릭하면 점이 쭉 사라지고, 자, 그리고 여기서 두 개의 점이 끊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F키를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쪽은 작업이 끝났고, 그 다음 오른쪽은 빠르게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우리가 머지를 시켰으니까 여기서부터 쭉쭉쭉 어디까지 지울까요?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삭제를 하고, 그 다음 얘가 여기에다 붙으면 좋겠죠. 그래서 두 점을 선택하고 여기다 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우클릭을 한 다음에 subdivide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두 점 사이에 새로운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두 점을 M키를 눌러서 머지를 시킬게요. 그러면 태극기가 요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안에다 면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간색에 속한 이 윗면만 선택을 해볼게요. 요것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눌러서 여기를 선택하면은 쭉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알아서 최단 거리로 갑니다. 자, 쭉 선택이 됐으면 F키로 면을 채워줍니다. 자, 면이 쳤죠? 그 다음 다시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선택, 선택,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쭉 점을 선택하고 F를 눌러서 채워줍니다. 그러면 위쪽 아래쪽 면이 생성이 됐어요. 자, 일단은 색칠은 나중에 한 번에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에딧 모드에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오브젝트는 완성이 됐고, 이제 건곤감리를 옆에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곤감리 굉장히 오랜만에 말하네요. 혹시 틀리면 안 되는데. 일단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hift 우클릭을 하고,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로 메쉬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동그라미랑 네모랑 각각 다른 오브젝트에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분리된 객체예요. 자, 네모를 선택하고
사이즈를 줄이고 여기다 모양을 맞추고 그 다음 N키를 눌러서 사이드바를 띄우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로테이션 값이 있죠. 요거를 쭉 돌리게 되면 회전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34도일 때가 딱 나란하게 배치가 되더라고요. 자, 요게 회전을 하다가 마이너스 34도일 때 나란하더라. 그 다음 요거를 요 검은색의 모양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자, 에딧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점이 보이겠죠. 이 점을 선택하고 끌어다가 놓으면은 삐딱하기 때문에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 위쪽에 오리엔탈을 잘 쓰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두 점을 선택하고 X를 누르면 X축으로 나란하게 이동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로벌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글로벌인 X축 요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글로벌을 로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로 바꾼다는 뜻은 이 글로벌 전체적인 좌표축이 아니라 현재 제가 잡고 있는 요 네모 있죠. 이 네모에 대한 좌표축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즉 이 네모가 34도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X축도 34도 회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거를 로컬로 세팅을 하고 두 점을 선택하고 GX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회전된 34도 회전된 만큼 X축도 같이 회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나란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GY. 자, 아주 꿀팁이죠. GY. 그 다음 끝에 두 점 선택하고 GX로 이렇게 맞춰줘요. 그 다음 4개를 선택하고 Shift D를 누르고 이동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X를 누르면 나란하게 세팅, Shift D, X, 나란하게 세팅. 이러면 자, 왼쪽에는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 요거를 자, Shift D를 눌러서 이렇게 놔도 되지만 또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마 여기를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준점을 만들면 되겠죠. 자, 원을 선택하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 Shift S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냅이라는 파이창이 뜰 겁니다. 이 스냅은 여기 오브젝트에서 스냅이라는 요 탭이랑 동일해요. 그리고 보시면 자, 커서를 to select한 이 선택한 물체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한 물체로 3D 커서를 보낸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체 선택하고 Shift S 그 다음 커서 to select를 하면 3D 커서가 이 물체의 정중앙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 우리가 만들었던 네모를 요거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시키는 방법은 옆에 있는 피벗 요거를 누르시고 3D 커서로 바꿔 줄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요거를 R키로 한번 회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자기 오리진 중심으로 회전이 아니라 3D 커서를 중심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자, 요러면 아주 맞추기가 좋겠죠. 근데 얘는 일단은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Shift D로 복사를 하고 R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R을 기준으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다가 놓고 Shift D, R 회전해서 놓고 Shift D, R 회전해서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 지금 보시면 태극기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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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니까 우리가 태극기 배웠을 거예요. 3개, 5개, 6개, 4개 이렇게 요거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를 균일하게 자르는 방법은 Ctrl R을 누르면은 중간에 선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선을 세팅하고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면 딱 정중앙에 세팅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Ctrl R 세팅 ESC 키. 그 다음 자, 요 두 점을 선택하면은 요 선을 선택하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Ctrl B를 눌러줍니다. 베벨을 만드는 기능인데 요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로 분할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놓고 클릭을 하면 요런 식으로 딱 면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위에 있는 여기까지 같이 선택을 하면 자, 4개 다 선택하고 Ctrl B를 누르면 동일하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면 선택 모드에서 여기 자를 면을 선택하고
X를 누르고 페이스를 누르면 딱 여기가 날아가요. 그러면 5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6개 만드는 거는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팅을 좀 더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 자, 에딧 모드로 들어가고, 자, 배운 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Ctrl R ESC, Ctrl R ESC 쭉쭉 해주고, 그 다음 선 선택 모드에서 여기 선을 선택하고, Ctrl B를 눌러서 나눠주고, X 누르고 페이스. 그러면 6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조금 삐뚤어졌네요. 자, 에딧 모드에서 Ctrl R, ESC, Ctrl B 땡기고 X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가 뭐죠? 이 태극기 테두리도 만들어 줄게요. Shift A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맞춰 놓고 에딧 모드, 그 다음 이렇게 점을 이동을 시켜서 태극기 바탕을 만들어 주고, 자, 이제 여기서 태극기는 이제 그만 봐도 되겠죠. 태극기를 옆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 자, 바닥면을 살짝 아래로 낮출게요. 자, 요걸 낮출 때도 G키로 그냥 낮추면은 삐딱하게 내려가니까 Z를 눌러서, 자, 중간에 파란색 선 보일 겁니다. Z축으로 나란하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색칠만 남았죠. 색칠하는 방법은 여기 솔리드 뷰에서는 아무리 색칠해도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테리얼 프리뷰로 바꾸시고, 그 다음 지금 잘 보이진 않네요. 이 배경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 다음 면 선택 모드에서 윗면을 선택한 다음에, 자, 윗면 아랫면 선택된 게 보이죠? 윗면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 한반도를 세팅했던 거랑 동일하게 매테리얼 탭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뉴를 누르고 여기 색깔을 레드라고 이름을 쓸게요.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베이스 컬러에서 빨간색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가져온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더 쉽겠죠. 그래서 여기 스포이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아래쪽에 면을 선택하고 요번에는 이걸 베이스 컬러를 그냥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레드색이 바뀌는 거니까 매테리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하나 더 추가됐죠. 그 다음 U를 눌러서 새로 추가된 매테리얼의 이름을 BLUE 블루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블루의 색깔을 세팅해야겠죠.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누르고 스포이드로 파란색 찍고, 그러면 파란색이 살짝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파란색 물감은 들어있지만 아직 색칠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색칠하는 방법은 반드시 에딧 모드에서 원하는 면을 선택하고 원하는 재질을 선택하고 어사인을 눌러줘야만 적용이 됩니다. 자, 적용됐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면 선택하고 재질 누르고 어사인을 해줘야 된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태극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이 바깥에 있는 건공감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거를 일단은 우리가 그 모델링을 다 했으니까 물체가 현재 4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여기 4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 줄게요. 자, 컨트롤 J를 누르면 4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러면 자, 하나로 합쳐졌죠. 이 상태에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고 A를 눌러서 모든 면을 선택하고, 자, 매테리얼 탭에서 하는 거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여기는 블랙으로 할게요. 베이스 컬러에서 까맣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태극기가 완성됐어요. 자, 배경이 하얗지만 그래도 매테리얼을 입혀줄게요. 뉴를 누르고 화이트, 베이스 컬러는 화이트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모델링을 끝났고, 자, 이제 두께만 주면 됩니다. 두께를 한 번에 주기 위해서는 이 원이랑 여기 바깥의 선이랑 지금 나란하게 있죠? 보면은 원이랑 선이랑 나란하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누르면은 이 두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지겠죠? 그러면 이 태극기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에딧 모드를 보시면, 자, 모든 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A를 누르고, 자, 모든 면을 선택하고 이 키를 누르면 돌출이 돼요. 돌출을 시키고,
그 다음 바닥에 있는 하얀색 판도 에딧 모드로 가서 A키로 전체 선택하고 E키로 돌출을 합니다. 그 다음 파이뷰에서 프론트로 뷰시고, 그리고 이 바닥면이 G, Z로 살짝 파묻힐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면 태극기가 완성이 됐어요. 자, 요거를 아예 한 물체로 만들게요. 다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누릅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됐어요. 자, 탑뷰로 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한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예 여기다가 카메라 뷰를 해놔야겠네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태극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즈를 바꾸려고 했는데 자꾸 사이즈가 이상하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3D 커서를 기준으로 우리가 피벗 포인트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바꾸더라도 여기 기준으로 지금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 메디안 포인트 자기 중심적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오리진 중심으로 사이즈가 바뀔 겁니다. 자, 요거를 세팅을 합니다. 자, 아예 큰 화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뷰에서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예제랑 동일하게 한 이쯤에다가 태극기를 배치를 할게요. 됐네요. 근데 지금 태극기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다시 수정 모드로 가서 태극기의 에딧 모드로 가시고 요거를 높이를 살짝 낮출게요. 훨씬 낫네요. 그 다음 아래쪽에 텍스트만 하면 끝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다가 Shift A를 눌러서, 자, 여기 렌더 뷰에서 하면은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매테리얼 프리뷰로 바꿀게요. 자, Shift A를 누르고 여기다가 텍스트가 어딨나요? 텍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은 에딧 모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게 파묻혀 있으니까 세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살짝 위쪽으로 띄워주고 에딧 모드에서 수정을 하면 잘 보여요. 자, KOREA. 그 다음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 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글씨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씨체를 바꾸는 거는, 자, 이 물체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 A라는 그 폰트 탭이 없어요. 하지만 폰트를 클릭하면 A라는 폰트가 생겼죠. 자, 물체를 선택하면 없고 이 폰트를 선택하면 폰트 탭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눌러보시면은 두 가지 세팅을 할 건데요. 이 폰트를 누르면은 글씨체를 바꿀 수가 있고, 지오메트리를 누르면은 돌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할 거면은 돌출을 시켜야겠죠. 지금은 완전히 평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익스트루드가 돌출이었죠. 요거를 쭉 올려보세요. 그러면 돌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돌출을 시켜주고 다시 탑뷰로 가서 요번에는 폰트를 바꿔볼게요. 자, 폰트에서 레귤러, 여기 보시면은 폴더 무늬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은 폰트를 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폰트,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팅된 폰트 그 폴더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폰트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 외부에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폰트를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업용 폰트를 쓰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폰트 폴더로 가서 폰트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는 너무 둥글둥글하니까 저는 요렇게 요걸로 세팅을 할게요. 자, 카메라 뷰로 가서 G 코리아 사이즈를 잘 맞게 세팅을 할게요. 아, 맞네. 앞에 8월 15일이 빠졌네요. 광복절 8월 15일을 넣고, 자, G키로 이동하고 S키로 사이즈 바꾸고, 저는 요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폰트의 색깔도 넣어줘야겠죠. 색깔 넣는 방법은 똑같아요. 매테리얼 탭에서 매테리얼을 만들고, 이름은 저는 폰트로 쓸게요. 그 다음 베이스 컬러를 검은색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요거 렌더 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폰트가 굉장히 높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가 여기 생기는 거 보니까. 자, 보시면 폰트가 하늘을 날고 있네요. 그래서 이 프론트 뷰로 갑니다. 자, 프론트 뷰로 가면은 지금 보시면 요 바닥, 요게 지금 선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잘 생각하고 얘를 쭉 내려 볼게요. 폰트가 살짝 파묻히게 GZ로 이렇게 세팅을 해요. 자, 다시 렌더 뷰로 가서 보면 아주 이쁘게 세팅이 됐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저는 여기서 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출력만 하면 됩니다. 출력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여기 왼쪽 위에 렌더를 누르고 렌더 이미지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렌더링이 됩니다. 단축 키로는 F12예요. 그래서 저는 F12를 눌러 볼게요. 이 상태에서 F12를 누르면 렌더링이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자, 칸칸이 렌더링 되는 게 보이시죠? 쭉쭉쭉쭉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왼쪽 위에 지금 시간이 가다가 렌더링이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얼마나 걸렸는지가 나와요. 지금 여기 리메인은 3초가 남았다고 나오죠. 1초, 2초, 땡. 자,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저는 27초가 걸렸어요. 자, 렌더링이 끝났으면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하는 방법은 이미지를 누르고 여기서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원하는 위치로 가서 815 원하는 이름을 쓰고 세이브 에즈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했던 위치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죠. 요걸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손으로 요 광복절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로우폴리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